네, 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민주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아테온 디젤과 그랜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랜저 오너분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그 고민을 많이 했던 자동차가 폭스바겐 아테온 디젤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그랜저보다 훨씬 나은 디자인, 그리고 승차감, 이 두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분께서는 결국에 그랜저를 선택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 디젤에 대한 불신이 예전보다 많이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 아테온이 이 그랜저보다 나은 점, 역시나 디자인과 그 승차감, 그리고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디자인부터 가볍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아쉬운 게 이 디자인에 있어서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차가 판매량 위주의 마케팅과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의 정체성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맞는 디자인을 시시각각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깊이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랜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맞는 구미에 당기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반면 이 아테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죠. 실제로 이 아테온의 전면부에 들어가는 일체형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정차했을 때보다는 주행했을 때 그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에 보는 이 아테온, 이 전면부 일체형 헤드라이트의 존재감은 더욱 뚜렷하죠. 이 지금 보시는 컬러 같은 경우는 문스톤 그레이 컬러입니다. 폭스바겐의 그레이 컬러는 현재 문스톤 그레이와 돌핀 그레이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조만간 이 문스톤 그레이는 좀 단종된다는 아쉬움이 있죠. 이 문스톤 그레이 컬러는 최근에 BMW도 좀 많이 따라하는 컬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비슷한 컬러를 뽑아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을 겨냥한 분들, 저 차들은 이 문스톤 그레이를 적극 채용을 하면 컴팩트한 디자인을 좀 더 잘 살려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밝은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사하고,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과 좀 화이트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문스톤 그레이를 좀 더 추천드릴 수 있는 컬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폭스바겐 분당 전시장 아토플러츠 전전적인 팀장님께 이 아테온의 일상 주행에서의 승차감, 그리고 어떤 주행, 가속,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테온 지금 어떤 모델이죠? 아테온 프레스티지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네. 이 아테온 승차감하고 가속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한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테온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주행감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DCC, 이제 다이나믹 센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승차감 조절을 하는데 상당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시승할 때도 대부분 일반 도로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저희 전시장의 시승 구간이 이제 골목길이 있어서 요철이 상당히 많아요. 방지턱이 계속 있는데 그쪽으로 시승을 대부분 도와드리거든요. 이유는 일반 차량들과 다르게 얘는 서스펜션 감쇄력 조절이 되다 보니까 컴포트, 그리고 노멀, 스포츠, 이때 감쇄력 조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체감이 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차량을 타다가 이제 독일 차량들을 타면 고객분들 일단 앉아보면은 딱딱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주행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부분 할 때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독일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 하드한 부분들이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도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테온은 승차감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감쇄력 조절로 인해서, 내가 평상시 도심 주행에 있어서는 조금 소프트한 느낌을 원한다 라고 하면 컴포트 모드로 편하게 주행을 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에 있어서의 고속 주행을 할 때 안정감을 필요로 할 때는 스포츠로 바꿔주면 얘가
차가 밑으로 쫙 깔려가는 느낌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충분한 펀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디젤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디젤이라는 내연기관 자체가 아예 단종이 된 게 아니고 판매 중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차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디젤은 아직까지도 연비 주행에 있어서의 대안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연비를 떠나서 가솔린보다 디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이 토크감이 좋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가만히 이제 달리고 있다가도 충분히 팍 치고 나가야 될 때 지금처럼 이제 엑셀에 힘을 강하게 주면은 바로 쭉 올라가는,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디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디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소음과 진동 같은 부분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실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디젤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 뭐 미디어에서 워낙 디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디젤을 애초에 보시지도 않고 이제 기피하신 분들이 계신데, 항상 언급드리듯 아직까지 연비 주행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디젤이 대안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주행 부분에 있어서 저처럼 뿐만 아니라 저도 시승을 해보면 고객분들 중에서 간간히 고객분들도 이제 이런 디젤의 토크감 때문에 가솔린보다 디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디젤이 안 좋다 뭐 이런 언급은 좋지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평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도심 주행으로 보시면은 한 11km 정도 나와요. 말 그대로 저희 분당에서 지금 저희가 기자님이 항상 촬영하시는 고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워낙 차들이 많고 신호가 자주 걸리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연비는 당연히 이제 디젤임에도 도심 연비는 한 11km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조금 이렇게 엑셀을 밟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하시면 정말 충분한 연비 주행하시면 20 가까이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디젤이 장점이 되는 건, 특히나 저희 브랜드 차량들은 정말 고속에서 뭐 140, 150 밟고 다녀도 공인 연비는 거의 막 14, 15 가까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필요로 할 때 고속 주행에서 펀드라이빙도 즐기면서 연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또 어떤 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서 한번 반자율 활성화를 해보면 최대 속도 100km로 맞춰 놓더라도 이제 앞차의 거리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저기 앞에 계기판 쪽에 레인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땐 얘가 차선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핸들을 놔둬도 차선 중앙은 잘 유지를 해줍니다. 지금은 일직선상의 도로지만 약간의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도 중앙 유지를 상당히 잘 해줘요. 저희 브랜드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 자체가 인식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이렇게 한동안 핸들을 안 잡으면 경고되기 좋은데 이때는 핸들을 한번 파지를 해주셨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터널 속 같은 데서는 불빛 때문인지 차선 인식이 조금 일반 외부에서보다 조금 덜 되는 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약간의 굴곡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중앙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금방 들어오는 편이라서 이 부분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어찌됐건 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다 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가급적 핸들은 잡고 주행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자, 저 앞에 지금 빨간불 신호가 걸려 있고 제가 엑셀 브레이크 손을 다 띄고 있고, 이제 앞에 차가 속도를 주면 그에 맞춰서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주게 되겠죠. 지금처럼 이제 차가 완전히 정차가 되면 앞차가 3초 이내 출발하면 바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상 머물게 되면은 얘가 오토홀더로 차를 잡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앞차가 출발하면 우리는 다시 엑셀만 한번 밟아주면 다시 활성화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도심 속에서 쓰는 데는 위험성이 있고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타시는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그런 뭐 수서강 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들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어디 여행 다니실 때 고속도로 장거리 중에서 유용하게 쓰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래블러 시스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특히나 강원도 같은 데 갈 때 구간 단속에서 많이 써요. 이제 평상시에는 조금 저도 주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차가 없을 때는 펀드라이빙도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 단속 같은 데서는 쉬어가는 느낌으로 반자율을 켜놓고 조금 편하게 가는 편이죠.
근데 그 아테온 가솔린은 진짜 계획이 없나요? 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네, 나오면 더 많이 팔릴 텐데 진짜. 그러니까 그쵸? 저희도 참 그런 네. 부분이 아쉬운 점인데 네. 앞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네. 뭐 브랜드별 차이가 있겠지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폭스바겐 뭐 유럽에 있는 디젤 판매가 저조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재고 처리하려고 디젤만 갖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거는 예전에 어떤 유명 유튜버 분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디젤은 이제 유럽 기준을 따라가고 가솔린은 미국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유럽이랑 한국이랑 디젤 차량 판매에 대한 기준이 똑같다 보니까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 차량은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은 이제 국내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갖고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폭스바겐 차량들 중에서도 이제 북미로 이제 수출을 하는 차량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북미와 가솔린 기준이 부합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북미로 수출되는 차량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 이제 현재 판매 중인 제타 그리고 올스페이스가 되겠죠. 네. 그래도 현 시점에서 이제 이 아테온은 어떤 분들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들은 아까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디젤이라서 안 사 이러신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안 사셔도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를 필요로 하신 분들, 이제 내가 평상시 업무적으로 주행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과 평상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연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패밀리카로 보실 때에 뒷자리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캠핑을 하지만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나 캠핑을 다니는데 SUV보다는 세단을 선호를 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짐이 들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테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스포트백 디자인으로 뒷유리가 같이 열리는 방식으로서 일반 세단 트렁크와 비교했을 때 짐을 넣고 빼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용이하고 조금 더 높이 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또 캠핑장도 요새는 뭐 집 근처에 가는 건 캠핑 느낌이 안 나요. 우리가 또 뭐 바닷가 쪽으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이제 장거리 주행을 또 많이 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공간성을 필요로도 하고 이제 이런 연비를 필요로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대안 방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